네, 온라인 학습 시대에 가장 중요한 자기 주도 학습 습관 잡는 방법을 매주 키워드로 알려드리고 있는 수다학입니다. 그 예전에는 말이죠. 그거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 아이들한테 웬만하면 스마트폰 주지 마세요. 뭐 교육이 안 좋습니다. 맞아.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이제는 뭐 온라인 학습 시대가 되면서 스마트 기기가 오히려 없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됐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고민거리가 달라졌습니다. 우리 아이가 동영상 보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이거 사용 시간이 너무 긴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고민이 오히려 지금 많아졌거든요. 안 되죠. 이게 어른들도 그 너튜브 뭐 그런 거 많이 보다 보면은 막 목도 뻐근하고 그렇지. 눈도 아프고 막 그런데 거기다가 계속 그것만 보고 싶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영상 끝날 때쯤 돼가지고 그 연관된 영상을 옆에 딱 띄워주잖아. 이걸 안 누르면 안 될 것 같이 막 생겼어. 맞아요. 계속 누르면서 밤새는 거야 또. 뭐 10분 보려다가 1시간 되는 게 그러니까요. 뭐 다반사인데 예전엔 그러다 보니까 안 됩니다. 쓰지 마세요. 이렇게 그 단호박, 단호한 어떤 그 방침이 효과가 있었다면 지금은 뭐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뭐 선생님하고 안부 주고받는 것도 다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니까요. 그러니까 뭐 안 된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이용하느냐 이게 중요할 텐데 이건 뭐 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자, 오늘은 손은지 선생님 모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예전에는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 뭐 하는 짓이야? 아유. 학생이 말이야.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다니. 뭐 이럴 수 있지만 요즘에는 그야말로 내 그냥 품 안에 항상 이 스마트 기기를 끼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됐는데 야, 이거 관리하시기 참 힘드시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스마트폰이나 뭐 태블릿 PC라든가 이 스마트 기기를 자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왔죠. 그러니까요. 원격 수업이 일상화되면서 아이들 사용 시간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켠 김에 동영상 좀 더 볼까? 그러니까요. 게임 한 판만 더 할까? 그래서 너무 오래 사용하지 않도록 부모님이 미리 아이들과 약속을 정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사용 시간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어플이 있거든요. 깔아서 사용하시거나 이렇게 온라인 학습 시대 스마트 기기가 필수가 된 만큼 네. 슬기롭게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급변하는 학습 환경 속에서 정말 그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잡는다는 거 뭐 쉽지 않은데 오늘도 정말 효과적인 솔루션을 저희에게 아주 꿀팁을 제공해 주실 겁니다. 아주 훌륭한 분을 또 모셨거든요. 네, 박용준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박용준 선생님 나오셔서 그 우리가 학부모님들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굉장히 지금 반가워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꿀버릇 입고 춤추시는 거 네. 너무 봤거든요. 보셨나요? 네. 살신 성인. 그렇죠. 이거 쉽게 설명하고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면 내 정말 이 한 몸 던져서 어떻게든 내가 그러니까 말겠다. 네, 이런 어떤 아주 뛰어난 훌륭한 정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네. 자, 오늘 그 핵심 키워드 먼저 좀 공개를 해주실까요? 바로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자신감 중요하죠. 뭘 해도 자신감 그럼요. 중요합니다. 어느 분야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필근 씨가 네네. 자신감이 뚝 떨어져 있다. 그럼 무대 위에서 개그를 하실 때 내가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안 웃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힘드실 수도 있겠죠. 엄청 힘들어요, 그거는. 그렇죠. 네, 그리고 네, 홍경민 씨도 마찬가지로 네. 자신감이 뚝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이 무대 위에서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방구석에서 그렇지. 몰래 안에서 몰래 노래를 부르시겠죠. 아니야 이게 아니야. 아니, 이게 숨으면서.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이렇게 자신감이 중요한데 네. 아이들한테 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 자신감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요, 자신감이 넘치는 아이들을 보면요, 네네.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바로 틀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네. 내가 틀리면 어때?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틀리더라도 네. 내가 왜 틀렸는지 분석을 잘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그런 것들이 학습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네. 실력 향상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야. 자신감이 떨어졌을 때 네. 마시면 좋은 차가 있는데 과연 갑자기요? 어떤 차를 마시면 좋을까요? 퀴즈를 내시는데 자신감 정답. 떨어졌을 때. 네. 자, 정답. 쌍화차? 쌍화차 아니고 쌍화차 말고 어떤 쌍화차 말고 뭐예요? 정답은요. 모르겠어요. 바로 수정과. 수정과요? 네. 수정과. 왜요? 이 위에 올려진 게 자신감? 세상에나 아니 수다
수학 역사상 처음으로 수다학이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아니, 예. 선생님이 예능감을 뽐내시면서 이거는 야,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수다학에서 네네네. 응원, 칭찬, 격려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죠, 이렇게 그죠. 또 폭풍 리액션을 해주시니까는 네. 제가 또 개그에도 자신감이 아, 그래요? 예. 야. 이걸 칭찬으로 느끼셨네요. 예. 자신감이죠. 그렇죠. 자신감입니다. 예. 우리 박영준 선생님께서 방금 이 자신감이 넘치는 아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그럼 반대로 자신감 부족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 어떨까요? 이 친구들은요, 모르는 문제가 나오거나 또 틀려버리면요, 스스로를 마구마구 자책하는 아이고, 거예요. 네. 왜 자책을 해? 틀리면 그냥 틀린 그러니까, 건데.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맞아,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틀리면 왜 틀렸는지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자책을 해버리니까 이게 학습에 대한 태도가 점점 더 소극적으로 바뀌고 흥미 잃게 되고 결국은 입에서 이 소리가 나옵니다. 뭐예요? 설마? 나는 수학이 싫어. 그러면 안 맞아. 맞아요. 그렇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학습에 아주 중요한 이 자신감 키우는 방법 잘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 좀 온라인 학습이 많아지다 보니까 집에서 혼자 하는 시간, 혼자 공부하는 시대가 됐는데 이게 이렇게 혼자 하면서 자신감을 키운다는 거 이것도 사실은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예. 쉽지 않죠. 왜냐하면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요. 네네. 집에서 공부한다고 하면은 책상 앞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모니터를 가만히 보는 거 생각을 하시고 또 이렇게 문제집을 혼자 조용히 푸는 것만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네. 네. 그럴 그렇죠. 때는 네네. 방법만 조금만 이렇게 바꿔주면 자신감을 충분히 기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자신감이 요만큼도 없는 아이들이 요만큼도 없는. 이만큼 자신감이 기를 수 있는 방법을 네. 알기 쉽게 강연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야, 기대가 좋습니다. 됩니다. 사실은 그 우리나라가 그렇게 수학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네네. 수학에 대한 자신감은 사실은 굉장히 아래쪽에. 네. 세계 최하위의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저희가 들은 적이 있는데 네네. 과연 어떻게 하면 자신감을 키울 수 있을지 정말 꿀팁입니다. 지금부터 강연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온라인 학습 시대 수학 자신감 쭉쭉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학년, 그러니까 1, 2학년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경우는요, 원인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 수학에 대한 경험이 즐겁지가 않다는 건데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바로 수학의 재미를 천천히 찾아가는 연습을 하면 자신감을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바로 숨바꼭질판 완성하기입니다. 이게 뭔가 싶으시죠? 이 생활 속에 꼭꼭 숨은 수학을 숨바꼭질 하듯이 이렇게 찾아가면서 놀이하듯이 공부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가 수업 시간에 길이를 어림하는 법을 배우고 왔어요. 그러면 이 집 안에서 자신이 마음에 드는 장소를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내 방도 좋고 거실도 좋고요. 주방도 좋아요. 그리고 사진을 찰칵 찍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게 숨바꼭질 판이 되는 겁니다. 자, 이 판은 잠시 접어두고요. 이제 꼭꼭 숨어있는 수학을 찾아보러 출발해 볼까요? 잠깐! 그런데 출발하기 전에요,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손을 쫙 펴고요. 이 한 뼘의 길이를 자로 재보는 거예요. 약 13cm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진짜 출발합니다. 자, 아이가 자신의 방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먼저 창문으로 갑니다. 창문의 길이는 약 몇 센티미터 정도 될까 어림을 해보는데 뼘으로 해봤더니 약 3뼘 정도 들어가네? 13을 3번 정도 더하면 되겠구나. 13 더하기 13 더하기 13 어림 잡아서 약 39cm 정도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창문의 길이를 어림하게 성공했다면 아까 전에 만들어 놓은 그 숨바꼭질판 있죠. 그 안에 창문 위에다가 이제 약 39cm를 적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 보호자분과 함께 창문은 몇 센티미터인지 자로 길이를 재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39cm에 근접하게 나왔네? 아이가 어림을 잘한 거죠? 그러면 숨바꼭질판의 창문 옆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주거나 참 잘했어요 도장을 꽝 찍어주는 겁니다. 참 잘했어요 도장이 늘어가면
아이의 자신감도 함께 올라가겠죠. 그리고요, 이왕 찾을 때 자, 찾아보자. 그냥 막 이렇게 무뚝뚝하게 하지 마시고요. 이왕이면 아이가 좀 좋아하게끔 노래도 부르면서 뭐 꼭꼭 숨어라 수학 보일라 길이 보일라 율동도 함께 이렇게 해보면요. 아이가 더 재밌게 몰입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즐거운 수학 경험이 되고요. 나는 수학 못해, 수학 싫어 뭐 이런 아이들도 금세 자신감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3학년 이후의 아이들은 어떻게 수학 자신감 키울 수 있을까요? 보통 3학년 이후에 수학 자신감이 떨어진 아이들은요, 대부분 이 성취감을 느끼지 못해서 문제풀이 자체에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때 자신감도 올리면서 실력도 채우는 방법, 바로 나만의 규칙 만들기인데요. 먼저 나만의 문제 만들기를 해볼까요? 예를 들어 24 곱하기 8분의 1과 24 곱하기 3분의 1을 비교하는 문제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나만의 문제로 한번 바꿔볼게요. 필근이는 하루에 8분의 1은 만화책을 읽었고 하루에 3분의 1은 게임을 했습니다. 필근이가 만화책을 신나게 읽은 시간은 게임을 한 시간에 몇 시간 더 많은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뭐 이렇게 나만의 문제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루는 24시간이니까 24 곱하기 8분의 1을 하면 내 친구 필근이는 하루에 3시간 동안 만화책을 보는구나. 그리고 하루에 3분의 1인 8시간을 게임을 하네. 3시간 만화책 보기, 8시간 게임하기를 비교해보면 게임을 5시간 더 많이 하는 걸 알 수 있구나.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만들다 보면요. 내 친구의 이야기, 내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집중력 있게 몰입해서 풀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히 제시된 조건만 바꾸어 보고요. 좀 익숙해지면 아예 숫자를 바꾸어 보거나 나눗셈, 덧셈도 바꿔 보면서 아예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요. 또 하나의 팁이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집을 풀고 채점을 할 때 나만의 표시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요. 자신감 찾는 데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렵지 않게 잘 풀어냈다. 하트 뿅뿅 이모티콘. 또 어려워 보였지만 문제를 계속 보다 보니까 결국 해냈다. 알통 이모티콘. 어떻게 풀어야 할지 전혀 모르겠다. 땀땀 이모티콘.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거죠. 그걸 보면요. 일단 틀렸다는 표시가 없으니까 기분이 좋고요. 또 이왕이면 하트 뿅뿅 더 많이 나오게 풀어보자라는 생각이 들면 자신감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땀땀 이모티콘이 가득인 거 보니까 이 단어는 아직 복습이 더 필요하구나. 이렇게 내 실력 파악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자신감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데 부모님께서 이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급한 마음에 아이를 막 닥달하거나 심하게 꾸중하면요. 아이는 자신감을 기르기 전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부터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흥미를 느낄 만한 방법, 부담 없이 할 만한 방법부터 차근차근 시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길이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길이 제기를 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 이만큼 잘 쟀다. 도장. 이거를 도장 꽝. 이런 결과물 내가 뭔가 해냈다. 당연히 예, 자신감이 뿜뿜 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운 수학 경험과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있다면은 네. 이 어린 친구들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이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학습을 제공을 하면 네. 아이가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고 그 적극성이 결국에 흥미를 유발하고요. 결국에는 그게 또 자신감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렇죠. 재미만큼 또 중요한 게 항상 우리가 강조하는 거. 칭찬. 칭찬이 중요하단 말 많이 하잖아요. 이 칭찬이 자신감 키우는데 별일 아닌 것에도 칭찬을 해주면 막 우쭈쭈.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네, 이러면 정말 특효약이거든요. 근데 이 칭찬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요. 조금만 디테일을 추가해주면 더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어떡해요? 바로 수학.
칭찬 통장. 칭찬 통장이요? 네, 칭찬 통장. 통장. 오, 벌써 확 귀에 뭔가 꽂히는데 뭔가? 실제로 제가 우리 반 학생들한테 칭찬 통장을 만들어서 나눠주거든요. 오. 네, 그 통장에는 맨 위에 넌 칭찬받을 자격이 있어. 있어. 네, 라고 쓰여 있고요. 네네. 그 아래에는 하루에 30분 이상 수학 공부한 사람 5마일리지. 오늘 수학 문제 10개 이상 푼 사람 뭐 3마일리지. 오. 오늘 푼 문제들 중에 실수가 없었다면 뭐 5마일리지. 뭐 이런 식으로. 아하. 지킬 때마다 일정 점수의 마일리지를 차곡차곡 적립해 주는 거예요. 아, 좋다. 그리고 이제 그게 쌓이고 쌓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보상은 또 정하기 나름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담임 선생님과 셀카 찍기 또는 선생님과 함께 간식 타임 이런 게 있는데요. 부모님들은 부모님과 원하는 여가 시간 보내기, 집에서 같이 간식 만들어서 먹기 이렇게 다양하게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아, 이건 뭐 나중에 잘하면 그 경제관념 그러게요. 쌓는 거에도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강연에서부터 벌써 선생님들의 아이디어가 지금 막 샘솟고 있는데 얘기해 주신 김에 계속해서 좀 더 좀 해주세요. 네네. 있죠. 요즘에 특히 수학에서 그 긴 문장의 문제, 그런 서술형 문제가 강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저학년, 그러니까 1, 2학년 아이들은 네네. 이 서술형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그 접근 방법 자체를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 그래서 네. 제가 하나의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네네네. 이름하여 이름하여 마담배 방법입니다. 마담배요? 마담배. 네, 홍경민 씨가 운을 좀 띄워주세요. 마지막 문장을 자세히 봐라. 단. 단서를 찾아라. 배운 것을 떠올려라. 그런 거구나. 예를 또 들어봐야겠죠. 예를 들어주세요. 만약에 이런 수학 문제가 있어요. 네. 체리 60개를 땄습니다. 한 접시에 8개씩 똑같이 나누어 놓았더니 나왔더니 4개가 남았습니다. 오. 체리를 놓은 접시는 몇 개인지 식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럼 네네네. 보통 아이들은 문장이 길어. 너무 길다. 풀기 싫어. 이렇게 싫어.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마담배를 떠올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 문장을 자세히 봐라라고 했죠. 마지막 문장. 왜냐하면요. 보통 마지막 문장에 구해야 되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두 눈 크게 뜨고 한번 볼까요? 이 문제에서 마지막 문장 뭐였죠? 몇 체리를 개인지 놓은 구하시오. 접시는 몇 개인지 식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였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체리를 놓은 접시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뭐였죠? 단. 단서는 문제의 조건이에요, 조건. 조건. 그 문제의 조건 뭐가 있었나요? 60개를 뭐, 10개. 한 접시에 뭐 8개씩. 8개씩 그렇죠. 했더니 네, 4개가 남았다. 맞아요. 네 개가 60개, 4개가 남았다, 8개씩 담았다. 이런 게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동그라미를 치면서 읽어보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엔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배운 거를 이제 떠올려라. 떠올려서 이렇게. 잘 기억하시네요. 배운 걸 떠올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조건을 찾았으면 배운 게 뭐가 있지?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60개 중에 4개가 남았으니까 네네. 60개 중에 4개를 빼면 뺄셈을 하면 56개. 56이네. 56개에서 8개씩 담았으니까 네. 나누기 56 나누기 8 하면 되는구나. 7개 담았네. 이렇게 구하면 되는 겁니다. 야, 그러네. 그거를 딱 기억하고 하니까. 그렇죠. 그냥 풀어봐 하는 것보다는 이런 도구를 제시해 주면 네네. 조금 더 쉽게 서술형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요. 네. 또 저학년 수학에서 연산 빼놓을 수 없거든요. 연산. 중요하죠. 이 연산에서 자신감 갖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 네. 바로 난이도를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으로 단계를 나눠서 차근차근 반복을 하는 거예요. 단계를 나눠서. 네. 예를 들어 덧셈을 치면요. 자, 네. 덧셈의 가장 시작. 젤리나 사탕 가지고 모으기. 그 다음에는 한 자릿수끼리 덧셈. 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요. 두 자릿수의 덧셈인데 받아 올림이 없는 두 자릿수의 덧셈. 자, 한 단계 더 올라가면 받아 올림이 있는 걸로. 그렇죠. 받아 올림이 있는 두 자릿수의 덧셈. 이렇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면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 올림이 있는 두 자리 덧셈이 끝나면 세 자리 넘어갑니까? 그렇죠. 하면서 이제 네. 또 이제 그 뭐 1단계 통과했네. 어이구 저랬다. 2단계도 했어. 우쭈쭈. 오구. 다음 단계 더 잘할 수 있겠네. 야, 이것도 할 수 있겠네. 막 이렇게. 칭찬해주면서 단계별로 충분히 연습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기초도 튼튼해지고 자신감도 쌓고 일석이조인 거죠. 좋네요. 근데 이맘때가 되면 항상 제가 하는 걱정이 있잖아요. 예. 뭔지 알 것 같은데. 예. 마지막을 싫어.
아니, 저기 여기 단서 싫어. 그러니까 배운 거를 한번 싫다고. 이렇게. 고학년들. 고학년들. 고학년. 예. 정말 고학년 됐는데 조금이라도 이게 안 풀리면 막 자신감 막 뚝뚝 떨어지기도 쉽고 가뜩이나 공부하기 싫은데 선생님은 이렇다, 뭐 단계별은 어떻다, 말 듣기도 싫을 것 같고. 맞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게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요. 네네. 딱 한 줄 쓰기입니다. 한 줄 쓰기. 한 줄. 네, 한 줄 쓰기. 그날 공부한 내용을 출처, 또 문제에 대한 설명순으로 노트에 적는 건데요. 예를 들면 5학년 수학 문제 예로 들어볼게요. 네. 튤립 64송이, 64송이. 해바라기 80송이를 최대한 많은 학생에게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한 학생이 튤립과 해바라기를 각각 몇 송이씩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문제. 출처, 수다학 문제집 몇 단원 몇 쪽 이렇게 적고요. 문제도 한 줄로 튤립 64송이, 해바라기 80송이, 최대한 많은 학생에게 한 학생이 몇 송이씩 받을 수 있나 이제 아시겠죠? 네네네네네. 그리고 문제 풀이 여기서는 최대 공약수를 이용하는 문제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8 곱하기 2는 16 이렇게 그 정도. 네네. 한 줄로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은 뭐 언제 봐도 한 번에 다시 기억이 나고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 줄 쓰기를 다 끝내고 나서는 네.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내가 왜 몰랐는지, 뭘 몰랐는지, 뭘 알게 되었는지 이런 걸 간단히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거는요 한 줄 넘어도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 문제를 다시 펼쳐봤을 때, 네네. 아 내가 이걸 몰라서 틀렸구나, 이런 걸 알게 되었구나 이렇게 기억을 떠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야, 맛집도 그렇겠네. 어디에서 며칠 날 뭐 먹었더니 맛있다 네. 이런 걸 적어놔야. 저는 실제로 동네별로 적어 놓습니다. 예, 예, 예. 다시 가면 찾아가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같은 원리예요. 같은 원리군요. 이해가 확 됐어요. 네. 네. 방금 말씀해주신 이 한 줄 쓰기를 복습할 때 활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예습, 복습 다 중요하지만 네. 굳이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면 복습을 더 열심히 하세요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네네. 네, 그런데 이 수학의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네. 오늘은요 예습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무게를 둬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렇죠. 왜냐면은 처음 배우는 건데 아는 거 딱 나오면 선생님 저희가 알 것 같아요. 선생님 저희가 해볼게요. 꼭 이런 애들이 있어요. 아니 내가 아니까. 맞아. 맞아요. 그게 바로 자신감이거든요. 네. 사실 자신감이라는 건요. 처음 접하거나 생소한 내용을 공부할 때 잘 안 나와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수업을 듣기 전 공부할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가 충분히 되어 있으면 내가 처음 공부한 내용인데 왜 이해가 잘 되지? 어렵지 않은데? 이럴 리가 막 없는데?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게 결국 그렇죠. 자신감 결국 향상으로 자신감. 그렇죠. 쭉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문제는 이거죠. 예습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개념 정도만 간단하게 알아도 충분하거든요. 너무 앞서가지 말고. 그렇죠. 네. 예를 들어 분수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 공부를 한다고 하면 네. 교과서에 나온 핵심 개념이나 문장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 읽어봐. 통분이란 이것이다. 공통분모란 이것이다. 자, 읽으면서 이해가 가지 않거나 아니면은 궁금한 점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럼 교과서에 간단하게 미리 표시만 해두면 되는 거예요. 좋은 방법이네요. 어렵지 않죠? 좋다. 진짜 좋다. 진짜 뭐 귀에 쏙쏙 남는 네, 그런 이야기들만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속이 시원합니다. 맞습니다. 자, 이 또 자신감을 키우는데 특히 부모의 역할이라는 게 또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마무리하기 전에 좀 이렇게 좀 부모님들에게 해줄 조언이 또 있으실 것 같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부모님이 좀 아이를 믿는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아낌없는 응원과 칭찬을 보내주신다면 아이의 자신감은 차근차근 올라갈 겁니다. 네. 저 진짜 공감해요. 꽃은 혼자만의 힘으로 열매 맺을 수 없죠. 그쵸. 그것처럼 아이들이 학습에 대한 자신감도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신감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네. 부모님들께서 응원, 격려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신감 하면 또 요 순간. 네. 우리 필근이가요. 이 순간만 되면 자신감이 그렇게 넘쳐납니다. 내가 엄청나지. 엄청나지.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제가 들고 왔을지 아주 자신감 넘치게 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근이의 수학동화 샤랄라.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늘의 개척자 라이트 형제예요. 그들은 어떻게 인류 최초로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 수 있었을까요? 어려서부터 라이트 형제는 뭔가 만드는 걸 좋아했어요. 집은 늘 형제가 만든 장난감으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죠. 하지만 엄마 아빠는 그 모습을 보며 혼내긴커녕 우와 정말 멋지다 대단한걸 이라고 칭찬하며 자신감을 북돋아 주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라이트 형제는 물고기를 낚아채 쏜살같이 날아가는 새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에 잠기게 되죠. 새는 어떻게 날아가는 걸까? 우리에게도 날개가 있다면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우리가 하늘을 나는 기구를 만들어 보는 거야. 이후 형제는 스스로의 생각을 믿고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 결과 무려 800번이 넘는 실패 끝에 마침내 세계 최초 동력 비행기 플라이어 1호를 타고 하늘을 나는 비행에 성공하게 되었어요. 이렇듯 라이트 형제가 역사적인 발명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자신감. 어려서부터 부모의 칭찬을 통해 꾸준히 자신감을 키운 라이트 형제는 수많은 실패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큰 업적을 남길 수 있었답니다. 라이트 형제의 부모님처럼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로 우리 아이의 자신감을 쏙쏙 키워주는 건 어떨까요? 야, 오늘은 또 비행기 만든 라이트 형제까지 소환을 라이트 했습니다. 형제. 네. 네. 여러분 이렇게 자신감만 있으면요 정말 세계의 업적도 남길 수 있다. 네. 뭐 좀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감을 가진 아이의 가능성은요 무궁무진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중간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 있을 수 있어요. 그럼요. 그리고 아이가 좌절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럴 때 아이가 그 좌절을 딛고 일어서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해 주시는 거 네.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러던 씨 네. 우쭈쭈쭈쭈 우쭈쭈쭈쭈. 반갑습니다. 네. 어깨가 막 올라오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자신감을 쑥쑥, 자신감 뿜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이 자신감이 학습의 원동력이 된다고 하는 이 얘기가 정말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선생님들이 알려주신 정말 꿀팁이죠. 이걸 토대로 아이들이 정말 계속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수학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도록 잘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좋은 말씀 나눠주신 박용준 선생님, 손은지 선생님, 그리고 태근 씨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수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